주역에 대해서 음, 질문하고 싶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음, 저는 이제 20대 지금 후반 지금 남성인데요. 주역이 음, 뭔지 궁금하거든요. 음, 주역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처음 음. 들어보기 때문인데요. 아, 주역이라는 단어 자체가 처음이에요? 네, 그러면은 주역이 뭐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이것도 좀 감이 네, 없는 건가? 그렇죠. 약간 진짜 고대 학문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아, 주역은. 고대 학문. 네, 혹시 논어, 논어는 들어봤어요? 논어는 들어봤죠. 논어, 대학, 중용, 맹자 이렇게 네 개가 사서 옛날에 왜 사서 삼경 공부한다는 건 들어봤어요? 아, 네네, 그 들어봤습니다. 사서고 삼경이 시경, 서경, 역경이에요. 그 음, 역경이 주역이야. 어, 그래서 조선시대에 뭐 과거 본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으로 치면 뭐 사시, 행시 뭐 이런 거 공부를 할 때 기본 학문이 사서였다면 그 뒤에 사서를 다 떼고 나서 뭐 대학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 최종 마지막에 배우는 게 주역이에요. 그러니까 사서 삼경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배우는 학문이다. 그게 음, 주역이다. 그리고 주나라 시대의 역이에요. 역은 점을 보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나라 시대의 점을 보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주역이야. 주역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건가요? 주역은 가장 핵심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게 변화예요. 음, 그러니까 변화의 이치를 다루는 거야. 음, 그래서 이 세상이 음과 양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음이라는 것과 양이라는 것이 어떻게 부딪히고 서로 뭐 대립하고 상생하는지 그런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일이 뭐 풀려가고 전개되고 좋은 쪽으로 끝을 맺는지 흉하게 맺는지 곤란해지는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그래서 그 변화의 이치를 다루는 책이다. 그래서 주역을 진짜 제대로 읽고 이해를 하게 되면 제3의 눈이 뜨인다고 하죠. 그런 좀 신비로운 책이긴 해요. 음. 말씀을 들어보니까 끌어당김의 법칙과 주역이 무슨 관계인지 궁금해지거든요. 음, 음,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은 인간의 그 무의식 그리고 음, 음, 파동 음, 이런 거를 맞추게 되면은 음,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든 이제 끌어올 수 있다라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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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개념인데 음, 주역은 음,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인생의 변화와 그런 운명의 때 음, 약간 그런 걸 배우는 느낌이에요. 근데 음. 이게 서로 뭔가 상충되는 개념이 있지 않을까? 뭔가 상충되면서도 뭔가 또 비슷하지는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주역이 끌어당김에서 얘기하는 끌어당김의 본질하고 주역의 본질이 너무 딱 맞아 떨어진다고 본 게, 지금 의식, 무의식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끌어당김은 무의식에서 내보내는 그 파동? 그 주파수. 그 주파수와 유사한 걸 현실에서 서로 주파수끼리 바이브레이션 한다.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인데, 주역에서 유일하게 그 5천 년 전에 쓰여진 이 책에서 무의식을 얘기해요. 어, 어, 무의식을 얘기하고 우주의 시간을 얘기해요. 우주. 음, 그러니까 그때 우주에 대해서 어떤 지식이나 근거가 있었을까? 근데 어떻게 그때 무의식을 얘기하고 우주의 시간을 얘기하고 땅의 시간을 얘기하고 그래서 주역에서 쭉 아주 그 본질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끌어당기면서 얘기하는 그 무의식 영역하고 또 우주의 시간하고 그리고 파동도 얘기해요. 그래서 주역을 알면 정말 끌어당김을 잘하기 위한 훈련 우리가 여러 가지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에 매우 도움이 돼요. 주역을 어, 이해하면 음, 우주의 이치를 이해하는 거니까. 음. 음. 얘기를 점점 들어보니까 이게 배우고 배우고 싶어. 싶어지네요. 지금은 꼭 주역을 배워야 되는 시대예요. 왜 더 그렇게 생각하냐면 우리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점점 중요해지는 시대로 가고 있다 얘기하잖아요. 네, 그동안은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영역을 개발하고 발전해 나가는 그런 시대였다면 네, 코로나 이후부터는
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그러니까 무의식의 영역, 잠재의식, 무의식. 지금 양자 물리학 분야도 그렇지 않나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그쪽에서 지금 노벨 뭐 물리학상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대. 그런데 주역이 그 부분을 유일하게 다루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미 논어, 대학, 맹자, 뭐 중용 이런 거는 너무나 눈에 보이는 학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읽으면 그냥 지식으로 습득이 되는 학문. 근데 주역은 그렇지가 않아요. 읽는 게 아니야. 읽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직감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느낌의 영역이잖아. 직감.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주역을 읽다 보면 직감이 발달하게 되죠. 상당히 흥미롭게 지금 얘기가 들리는데. 다행이다. 완전히 주역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게 흥미롭게 지금 느껴졌다. 이건 너무 다행인데. 그래서 한 가지 이제 딱 마지막 질문이 생각이 나는 게, 저는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제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항상 궁금했던 것이 이 내가 원하는 것을 상상하고 또 이 노트에 쓰고 할 때 그 후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상당히 이제 궁금하고 또 내가 그걸 어떻게 이루어야 되냐 뭔가 이런 거에 좀 생각이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은데 주역을 배우게 되면은 뭔가 이런 그런 현실화 방식이라든지 물질화 방식이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미리 뭐 알고 또는 뭐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피하고 내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건지 그런 걸 배우는 게 맞는지. 진짜 그렇다면은 주역 지금 이 타이밍에 꼭 한번 배워보라고 권하고 싶은데요. 끌어당김에서 심상화하고 노트에 적고 뭐 학원을 하고 하는 것들은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내가 이거를 현실에서 끌어오게 돼 경험할 수 있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끌어당김은 그래서 가장 먼저 그 셀프 이미지잖아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믿음이 있는지. 근데 주역도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믿음이에요. 유부라고 하거든. 유부.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때를 기다릴 때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때가 오길 기다리면서 과감하게 행동하라. 그 행동하라는 얘기는 이제 강을 건너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도 믿음이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믿음이야. 주역도.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사람들이 뭐 그냥 믿어라 그런다고 자기 자신이 믿어진다거나 뭐 경험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치를 알면 믿어지게 되거든요. 지금은 내가 이치를 모르니까 예측도 안 되고 근데 모르니까 불안하고 못 믿는 건데 알면 믿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역을 읽으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아직 미지의 영역이니까 모르지만 몰라서 불안하고 믿음이 안 생기는 건데 알게 되니까 저절로 믿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따라오게 되죠. 주역을 알면 그러니까 알게 되고 알게 되니까 믿어지게 되고 그래서 더 굳고 강한 높은 파동을 내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의식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릇이 커진다고 하죠. 네, 끌어당김도 자기 그릇의 크기만큼 끌어오는 건데 주역을 통해서 내 그릇의 크기가 커지고 직감이 발달하고 그러면 더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뭐 살아갈 처세에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끌어당김을 또 더 자유자재로 훈련해 볼 수도 있죠. 오늘 이렇게 질문을 하고 나니까 확실히 이 주역에 대해서 정말 더 배우고 싶고 그리고 이것이 나한테 정말 유용하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네. 미지의 영역이에요. 주역에서 얘기하고 풀고 있는 이게 아주 재밌고 상징적인 것들이 많아서 누구든지 이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그림 뭐 화가가 추상적으로 그려놓은 그림을 보고 난 이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해도
그게 맞잖아요. 틀린 게 아니잖아. 근데 이미 그 그림을 그린 화가는 죽었다고 치자고요. 아주 너무너무 오래전에 죽었는데 지금 그림만 남아있어요. 거기에는 어떤 글도 안 써있고 그냥 그림만 있어. 근데 그걸 보고 난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하면 그 사람의 해석이 맞는지 틀리는지 아무도 입증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그럴싸하게 말하면 되게 그럴싸한 것처럼 주역이 그래요. 그래서 누구든 이걸 배우면 자기가 자기 느낌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아까 그 느낌 그래서 직감이 발달하는 거고 그 분야에서 책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뭐라고 못해. 왜냐 그림만 있거든. 근데 뭐 논어나 다른 책들은 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글과 비교되니까 이게 맞네 틀리네 이런 영역에 있거든. 근데 주역은 그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걸 이해하고 예를 들어 우리 신 대표가 그 나이에 그 시각에 뭔가 이해한 걸 가지고 써도 주역의 저자가 되는 거예요. 주역으로. 그러니까 20대의 시각에서 해석한 거. 그래도 아무도 이거는 정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말로 미지의 세계고 미지의 학문이고 도전해 볼 만한 게 그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흥미를 가진 거거든. 오늘 뭔가 큰 인사이트를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주역에 대해 한번 배워보고 그래 오늘 한 내용을 토대로 좀 주역에 대해서 접해보고 더 좀 더 뭐 다양한 질문 같은 거 한번 해볼까요? 좋은데 나도 해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주역이 진짜 더 매력적으로 스스로도 말하면서 더 매력적인 것 같아. 너무 좋습니다. 우리 책 써보자 그럼.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